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작가 서문 마음의 방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음의 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방은 때로 단단히 닫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들어와 어지럽히기도 하죠. 이 책 마음의 방은 결혼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민주와 제이라는 두 사람이 자신의 방을 어떻게 지키고 또 서로의 방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천천히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자유를 지키려 할수록 더 깊은 고립에 빠져갔습니다. 제이는 완벽을 꿈꿨지만 완벽하려 애쓸수록 스스로를 옥죄게 되었지요. 서로 다른 믿음, 다른 리듬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이해는 결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의 방을 조용히 열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앞에서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부드러운 기다림과 조심스러운 공감을 선택할 수 있기를. 우리는 모두 자신도 모르는 복잡한 마음의 방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제1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 따뜻한 햇살이 고전 양식의 서가 사이로 고요히 스며드는 한낮. 상담실의 문이 갑작스레 열렸다. 구겨진 셔츠, 손끝에 맺힌 미세한 땀방울, 바닥을 향한 눈빛. 한 남자가 주변을 힐끗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뜻밖의 서점에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셜록 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남자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민주입니다. 그냥 민주라고 불러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뭔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기분이에요. 결혼이라는 이름의 사기요. 셜록 황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결혼이 사기라고 느끼신 이유를 들려주시겠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전 오랫동안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학교에선 외톨이였고 도서관과 게임방을 떠돌며 철학사회나 빠져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군대도 가지 않았고 졸업은 10년이나 걸렸어요. 그 후에도 그냥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어갔다. 그러다 게임 회사에 들어갔고 조금은 사람다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이를 만났습니다. 저한텐 엘프 같았어요. 게임 속 NPC보다 더 반짝였고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 같았죠. 결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결혼식 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고 신혼여행 내내 이건 잘못된 퀘스트에 끌려 들어간 것 같았어요.
셜록 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민주 씨의 오래된 마음 구조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충돌한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엘프가 아니에요. 던전에서 싸워야 할 괴물 같아요. 엘프는 사라졌어요. 그의 말에 셜록 황은 조용히 되물었다. 그녀가 괴물처럼 변한 게 아니라 민주 씨가 자신의 혼란과 두려움을 그녀라는 스크린에 투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민주 씨 안에서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마음을 읽는다고? 나의 마음은 지금 그냥 힘들 뿐인데 어쩌라는 거지? 왜 내 마음을 읽으라고 하는 거지? 그는 무심코 손끝을 꼬집으며 어릴 적 교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숙제를 잊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으며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스스로 묻기만 하던 아무것도 설명받지 못했던 그 시절. 지금도 비슷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설명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말보다 먼저 그를 감쌌다. 민주는 무거운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보였다. 말없이도 서로를 건드리는 듯한 그 조용한 진동처럼 민주의 안에도 조심스럽게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자기 마음의 방. 아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자신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가볍지 않은 그의 발걸음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는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아 손끝으로 바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몇 번이나 입술을 적셨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요즘은 그냥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일어나면 그 사람이 옆에 있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릴 때부터 상상하던 결혼이 이런 거였나 싶어요. 셜록 황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형광펜을 조용히 돌리며 민주가 스스로 말을 이어가도록 기다렸다. 민주는 허공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제이를 처음 만났을 땐 마치 게임 속 엘프 같았어요. 현실보다 환상이 좋았던 저한테는 정말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엘프가 현실의 사람, 그것도 평범한 아줌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있는 것도 더 이상 환상이 아니고 의무 같고 가끔은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엘프에서 이웃집 아주머니로. 셜록 황이 조용히 되뇌었다. 민주 씨, 그 변화는 제이 씨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민주 씨가 품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민주는 멈칫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둘 다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마 제가 그런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요. 그때는 진짜 멘붕이었어요. 그냥 연애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남편이고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그건 제가 준비했던 미래가 아니었어요. 셜록 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이라는 소식은 민주 씨에게는 예고 없이 튀어나온
보스전 같았을 겁니다. 회복약도 없고 세이브 포인트도 없이 던전 한가운데 던져진 기분.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확해요. 갑자기 시작된 보스전. 아이템도 하나 없는 상태로요. 셜록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민주씨, 그 보스는 제이씨가 아닙니다. 민주씨가 마음속에 세워두었던 자유로운 삶이라는 이상이 현실이라는 벽과 충돌하면서 괴물처럼 느껴진 겁니다. 문제는 결혼이 민주씨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민주씨 스스로 자유롭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오래 믿어왔던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멍한 눈으로 셜록왕을 바라봤다. 마음의 믿음이라니. 나는 그냥 힘들 뿐인데 왜 내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거지? 어릴 적 숙제를 잊고 교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그저 혼자 스스로를 탓해야했던 그때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곳은 조금 달랐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말보다 먼저 그를 감싸주고 있었다. 민주씨, 셜록왕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건 민주씨의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민주씨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결혼이라는 현실은 자연스럽게 민주씨에게 존재의 소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 믿음을 읽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 비로소 민주씨는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은 민주씨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씨가 자기 마음의 경계를 조금 더 넓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걸 알게 되면 괜찮아질까요? 셜록왕은 조용히 답했다. 힘든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씨가 지금 느끼는 혼란과 괴로움을 단순한 실패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통로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민주씨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으로 삶을 다시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민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경계 너머에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 경계에 발끝을 걸치는 데 성공했다. 민주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사실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싸운 적 있어요. 커튼 색깔 때문에요. 셜록왕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가만히 기다렸다. 민주는 멋쩍게 웃었다. 제이가 신혼집 거실에 맞는 커튼 색깔을 고르자고 하더라고요. 베이지가 좋을까, 그레이가 좋을까, 아니면 뭐 연한 블루?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했죠. 민주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랬더니 제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커튼은 접어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무슨 폭탄을 건드린 줄도 모르고 멀뚱히 앉아 있었죠. 셜록왕은 조용히 웃었다. 민주씨는 아무거나 해가 자유의 표현이었겠지만 제이씨는 그걸 우리 집을 함께 꾸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무심함으로 느꼈을 겁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거였어요? 네. 셜록왕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민주씨에게 선택의 자유는 존중의 표현이었지만 제이씨에게는 공유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힌 거죠. 민주는 입술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그냥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셜록왕은 말했다. WPI 상담에서는 이런 순간을 마음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좋은 의도로 했지만 서로의 믿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엇갈리는 거죠. 민주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나한테 자유는 선물이었지만 제이한테는 함께 살자는 약속이었네요. 셜록 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알게 되는 것, 그게 마음 읽기의 시작입니다. 민주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상대가 아니라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진 존재를 만났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나만의 언어로는 읽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다고 처음으로 마음먹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가만히 나뭇잎들을 흔들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작은 떨림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아주 조금 조심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요약. 민주의 마음 읽기 여정이 현실을 탓하는 것에서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이동하는 시작을 명확히 보여줌. 셜록 황의 상담 스타일은 감정 분석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오래된 믿음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일관. 민주가 마음의 구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읽는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함. 제이는 남편 민주의 권유로 셜록 황의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이혼 상담도 법률 조언도 아닌 심리 상담이라니. 하지만 민주가 진심을 담아 건넨 명함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차분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서가 가득한 책장과 은은한 향이 긴장했던 제이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혔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셜록 황이 조용히 물었다. 제이는 머뭇거리다가 불쑥 말했다. 그 사람은 저랑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고 리듬이 달라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듬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어떤 리듬인가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해진 루틴대로 하루를 시작해요. 민주 씨는 밤새 게임을 하거나 새벽에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죠. 처음엔 자유롭고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긴장돼요. 언제 뭘 할지 모르니까요. 셜록 황은 조용히 되물었다. 제이 씨는 예측 가능한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시죠?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제가 저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통제가 무너질 때는요? 제이는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불안해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셜록 황은 메모지에 간단한 도표를 그렸다. 일정이 지켜질 때 존재 확인, 일정이 무너질 때 존재 불안. 그 불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제이는 깊은 숨을 쉬었다. 초등학교 때요. 숙제를 잊었을 때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부모님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틀리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셜록 황은 조용히 정리했다. 그래서 제이 씨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정확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한 거군요. 제이는 피식 웃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결혼해선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제이는 손끝으로 무릎 위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연애할 때는 달랐어요. 그 사람은 게임에서 만든 음악을 들려주면서 자기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예뻤어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짧은 문장 속 망설임을 읽었다. 뭔지는 몰랐지만 예뻤다. 제이는 민주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임신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가 점점 흐릿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처럼 느끼게 됐어요. 그 말에 셜록항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흐릿함은 민주 씨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제이 씨가 바꾼 이야기의 장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연애는 판타지였고 결혼은 매뉴얼이 되었죠. 같은 사람이지만 장르가 바뀌니 배역이 달라 보였던 겁니다. 제이는 멍하니 황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할 줄 몰랐어요. 결혼식 날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결혼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셜록항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이해되지 않아도 존재를 존중하는 것. 그게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는 가장 우아한 존중입니다. 민주 씨는 현실을 던전처럼 느끼며 자라온 사람입니다. 기대는 퀘스트, 요구는 보스전처럼 느끼는 사람. 제이 씨는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공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민주 씨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는 설명보다 기다려주는 수용으로 풀리는 사람입니다. 제이는 작게 웃었다. 그래서 가끔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셜록항은 미소 지었다. 그건 그 사람 나름의 고마움의 언어입니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이 결혼이 완벽한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걸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해봐요. 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아리송하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어색하지만 수용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저를 엘프라고 생각할까요? 제이가 웃으며 물었다. 셜록항은 조용히 웃었다. 아마도요. 민주 씨는 세상의 균형을 마법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니까요. 요약. 제이는 민주를 관리 대상으로 느끼게 된 자신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민주와 자신의 다른 리듬을 인정하려는 실마리를 잡는다. 셜록항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제이가 민주를 대하는 방식 속에 숨어있는 자기 믿음과 기대를 읽어내고 둘의 차이를 우아하게 수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제2부 책임이라는 이름의 공포. 민주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잠시 머뭇거렸다. 손에 들려있던 노트북 가방을 느슨하게 쥔 채 천천히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날 오전, 회사 구내식당에서의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었다. 민주는 점심시간에 쟁반을 들고 식당 한복판에 섰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민주가 다가가려고 하면 자연스레 그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색한 공기를 느낀 그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민주의 손은 멈췄다. 나는 여기서 뭐지? 그냥 시스템 안에 끼워놓은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인가? 그날 오후 내내 그는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기분. 그 외로움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민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비볐다. 셜록항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박사님, 민주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제이가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셜록항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불편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가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제약을 느껴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자유가 더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셜록항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주 씨, 제이 씨의 변화를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건 민주 씨가 관계를 통해 느끼는 본질적인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민주 씨에게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곧 자유를 잃고 통제당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박사님,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셜록항은 의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가볍게 맞물린 채 말했다. 그 질문은 참 솔직하네요. 근데,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 씨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민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책임이요. 결혼이라는 거요. 계속 뭔가 저를 끌고 가는 느낌?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뭘 해야 할 사람처럼 보여지고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민주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결혼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 씨가 가진 결혼은 이래야 된다 라는 오래된 믿음이 현실과 충돌해서 생긴 마찰입니다. 우리가 WPI 상담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속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민주 씨만의 믿음 구조입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민주 씨는 아마 이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결혼 생활은 그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자유를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믿어온 자유라는 기준 때문에 스스로 힘들었던 거군요. 셜록항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확합니다. 민주 씨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민주 씨 스스로 세운 기준과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셜록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불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것입니다. 민주 씨가 스스로의 믿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불편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리듬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에게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곧 자유를 잃고 통제당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민주는 놀란 듯 셜록 황을 바라봤다. 셜록 황은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민주 씨는 지금도 결혼 생활 안에서 자유로운 삶과 책임지는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제이 씨가 변해도 민주 씨의 오래된 믿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는 손끝으로 무릎을 툭툭 두드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말끝에는 분노도 절망도 없었다. 약간의 체념, 약간의 투정, 그리고 아주 약간의 진심. 셜록 황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두 손을 천천히 깍지 끼었다. 그 질문 참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라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민주 씨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책임이요. 결혼이라는 거요. 계속 뭔가 저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뤄져요. 셜록 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지금 민주 씨는 책임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WPA 상담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책임이 불편한 건 책임 자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책임이 건드리는 민주 씨 마음속의 믿음 때문인가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믿음이요? 네. 셜록 황은 차분히 이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민주 씨만의 삶의 정답 같은 겁니다. 민주 씨도 분명 자기만의 답안지가 있었을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 거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 거다 같은 거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니까 숨이 막히죠. 셜록 황은 바로 그걸 포착했다. 그겁니다. 지금 민주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결혼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민주 씨가 가진 사랑이란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해서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주 씨는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다. 제이 씨가 무심하면 사랑, 제이 씨가 다가오면 억압. 나는 자유로워야 존재할 수 있다. 책임이 주어지면 존재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거. 민주의 눈이 커졌다. 저는 자유를 좋아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무능해질까봐 두려운 거였네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내가 무심코 말하고 느끼고 반응했던 것들 속에 어떤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마음은 바뀔 수 있을까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마음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설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민주 씨가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설계한 구조였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저도 조금씩 구조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기울어가는 햇살. 민주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새 설계도가 지금 막 그려지기 시작했다. 요약. 민주가 결혼을 힘들어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오래된 믿음, 자유, 간섭, 존재의 의미와의 충돌 때문임을 자각. 셜록 황은 단순히 위로하는 대신 민주가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직접 읽고
재구성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민주의 공포와 오랜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고 제이는 초조한 얼굴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민주야, 제이가 불렀다. 열이 있어. 많이 뜨거워.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재워보자. 자다 보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제이는 한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근처 24시 소아과, 열이 높을 때 대처법을 급히 검색하는 손이 떨렸다. 민주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 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겨우 눈을 뜨고 말했다.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괜히 애 깨워서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가 터졌다. 또 그래. 언제까지 괜찮아질 거다만 반복할 거야? 당신은 왜 매번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책임을 외면하려던 게 아니었다. 다만 무섭고 막막했던 것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더 두려웠다. 제이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신발을 신었다. 나 혼자라도 병원 갈 거야. 민주는 망설이다가 느릿하게 따라 나섰다. 길을 걷는 동안 제이는 울 듯 말 듯한 얼굴이었고 민주는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제이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 난 그냥 겁이 났어. 제이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당신은 늘 무섭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고만 하니까 더 답답했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제이에게 기대했던 것은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같이 봐줄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는 그걸 표현할 줄 몰랐다. 아직도. 며칠 뒤 상담실. 셜록항은 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정리했다. 민주 씨는 두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해왔고,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두려움을 숨기는 대신 그 두려움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셜록항은 제이를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제이 씨, 당신의 불안은 행동으로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민주 씨가 완벽하게 대처해야만 당신이 안심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영영 같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서툰 대처라도 함께 있는 것, 어색하게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날 상담실을 나서던 길, 민주는 아이를 안은 제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번엔 나도 같이 무서워할게. 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은 여전히 길고 춥겠지만 서로의 그림자는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주와 제이는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을 찾았다. 민주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맡겼다. 박사님,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이걸 감당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죄책감으로 이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제이가 저를 믿는다고 할 때마다 저는 더 숨이 막혀요. 민주의 말은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문장의 피로감이 겹쳐지고 있었다. 셜록왕은 민주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걸려들었다. 민주에게 믿음은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라 통제된 책임의 감옥처럼 들리고 있었다. 민주 씨, 셜록왕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민주 씨는 믿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해내야 해 라는 명령처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주는 흠칫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들고 있었다. 어릴 때 셜록왕이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누군가가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했던 기억 혹시 있습니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숙제, 심부름, 성적. 늘 기본은 해야지라는 말. 그래서 누가 저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실수하면 끝이라는 암묵적 계약처럼 느껴졌어요. 셜록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민주 씨가 느끼는 버거움은 육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라는 오래된 믿음이 민주 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 안의 회로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다. 셜록왕은 이번엔 조용히 제이를 바라봤다. 제이 씨는 어떤가요? 육아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나요? 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가 도와줄 땐 고맙지만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 말에 셜록왕은 다시 정리하듯 말했다. 제이 씨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늘 주변을 경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제이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럼 저는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셜록왕은 부드럽지만 단단히 답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늘 긴장하며 살아온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뉴얼대로 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느슨한 유연함을 허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망설였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무책임해질까봐 무서워요. 책임과 무책임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셜록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민주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걸 몰랐어요. 저는 책임을 지는 걸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셋이 함께 살아가 보는 거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제이는 민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괜찮아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듯한 조심스러운 평화가 번졌다. 요약. 민주. 책임은 존재를 위협하는 감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임을 조금 깨닫기 시작한다. 제이. 완벽함을 내려놓고 실수와 흔들림 속에서 함께하는 여유를 조금 허락한다. 셜록왕. 위로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민주와 제이 각각의 오래된 믿음을 읽어내고 현실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제3부 아버지라는 말 앞에서 민주는 상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이 유치원 발표회 오늘 오후 3시 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꺼버렸다.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은 민주를 셜록항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민주 씨, 오늘은 표정이 어디 먼데 가 계신 것 같은데요? 민주는 피식 웃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셔츠를 매만지며 말했다. 오늘 발표회에도 못 갔어요. 아니, 사실 안 갔어요. 셜록항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자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핑계죠. 알아요. 마음 한켠에선 그냥 무서웠어요. 발표 자리에서 다른 아버지들처럼 당당하게 웃고 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애써 갔다고 해도 어색하고 민망했을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더 눈치챘을지도 모르죠. 민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전 아직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 옷 같지가 않아요. 그냥 무거운 역할 같은 느낌이에요. 셜록항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주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아이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역할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존재로서요.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예전엔 아빠라는 단어가 그냥 배경처럼 흐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단어가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너는 그 안에 못 들어오고 있냐라고 묻는 것처럼. 셜록항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민주 씨에게는 아버지라는 말에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나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임 많고 말없이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아이 앞에서는 항상 확신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데 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아이가 울 때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멈춰요. 와이프는 그런 저를 보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없을까 봐. 셜록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자격시험처럼 느끼고 계시군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고요. 민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명확했다.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나름의 믿음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 씨는 말없이 중심을 잡아야 진짜 아버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해온 거죠. 민주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셜록항은 조용히 이어갔다. 제이 씨와의 갈등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이 씨는 아이 앞에서 예민하게, 세심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민주 씨는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그녀는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고 묻고 민주 씨는 노력해도 부족할까봐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작은 숨을 토했다. 제이 앞에서는 말 꺼내는 게 무서워요.
괜히 말했다가 또 제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민주 씨, 셜록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릴 적에 실수했을 때 누구한테 꾸중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민주는 눈을 뜨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늘 억울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만 보고 혼나는 느낌. 셜록왕은 조용히 정리했다. 지금도 민주 씨는 제이 씨의 말 속에서 그 옛날 억울함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 씨, 제이 씨의 말이 꼭 비난은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민주 씨가 그 말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이 말을 짚었다. 순간 그동안의 대화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걸 알게 되면 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다고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셜록왕은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요, 모르고 있을 때와는 달라져요. 지금처럼 민주 씨가 자기 마음을 읽기 시작하면 적어도 스스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아주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알림창이 아니라 사진첩을 열었다. 아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자격을 갖춘 아빠가 아니라 그저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조금은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약. 민주가 아버지라는 상징 안에 숨겨진 자격 기준과 억울함을 처음으로 직면함. 셜록왕은 감정 위로 대신 민주의 믿음과 해석 방식을 읽고 새롭게 해석할 실마리를 제공. 민주는 존재만으로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 민주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 잠시 주춤했다. 손에는 회사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초점이 흐려 있었다. 오늘은 꽤 사람다운 얼굴로 오셨네요. 셜록왕이 농담처럼 건넸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요즘은.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보고서 하나 늦게 냈는데요. 팀장이 다음부턴 체크 좀 해보자고 했어요. 정작 큰 말도 아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단순한 피드백이었지만. 셜록왕이 부드럽게 이어받았다. 그 말이 민주 씨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됐을까요? 민주는 눈을 감고 말했다. 저는 그 순간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셜록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다. 현실 충돌, 존재감 상실. 민주 씨는 지금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자꾸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공간이 민주 씨가 꿈꾸던 가치와 이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에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숫자를 채우고 기획서를 쓰고 자료를 공유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같지가 않아요. 민주 씨, 셜록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이디얼리스트는요, 현실 속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 현실을 내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정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서 음악 듣고
책상에서 그냥 인터넷만 들여다보게 돼요. 이런 건 아니잖아. 라는 말만 계속 속에서 맴돌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셜록 황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 이상이 도피처가 되는 순간 민주 씨는 점점 현실을 다른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는 이상이 저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 씨가 만든 이상은 혼자 있을 때에만 작동하는 이상이었어요. 지금 민주 씨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내, 아이, 회사 사람들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민주 씨의 이상도 새로운 언어로 다시 설계되어야 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요즘 제이랑도 자꾸 어긋나요. 그 사람은 현실적인 걸 좋아해요. 생활비를 계산하고 아이 교육을 계획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자꾸 그런 식으로만 살아도 되는 걸까 싶어요. 그 말 안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셜록 황은 메모지에 적었다. 제이, 명확한 현실 가치. 민주, 존재 이유에 대한 탐색. 두 분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이 씨는 가시적인 안정과 성실함, 민주 씨는 삶의 의미와 가치의 자율적인 탐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민주는 천천히 초점을 되찾으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자꾸 어긋났던 거군요. 같은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세계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셜록 황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WPI 상담에서는 문제의 본질보다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에 주목합니다. 셜록 황은 덧붙였다. 민주 씨의 이상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이상이 현실을 지우는 방식으로 쓰이면 민주 씨는 삶과 점점 멀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상을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렌즈로 써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는 오랜만에 웃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말이 도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내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서 민주에게 상상 속 세계가 무너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대신 그 세계가 현실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나만의 언어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귀가하는 길, 민주는 메신저를 켰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기획안은 제 스타일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설프고 작은 문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크고 아주 현실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요약. 민주가 이상을 더 이상 방어용 도피처로만 쓰지 않고 현실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도구로 전환할 실마리를 발견함. 셜록 황은 민주의 피드백 반응, 무기력, 대인관계 단절까지 모두 내면의 믿음을 통해 읽어내고 조용히 재구성함. 민주가 삶을 피하지 않고 자기 언어로 현실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시작.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